안녕하세요. 빠른커피의 김서원입니다. 지금 볶아볼 커피는 자바커피, 인도네시아 자바 지역에 있는 커피를 볶아볼 예정이고요. 이건 저희가 수입했기 때문에 이름을 이제 랑구루라고 줬는데, 자바커피에 대한 역사적인 설명이랑 여러가지 이야기를 드릴게요. 땡랑이 닫은 상태로 로스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화력은 전체에서 80% 정도 로스팅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500g 정도 수입해요. 자바 지역 커피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그 17세기에 동인도 회사죠. 동인도 회사에서 이제 유럽이 커피를 많이 소비하기 시작하면서 식민지에다가 새로운 개척지를 만들면서 여기에 커피를 이식해서 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초기서부터 그 아시아권에서 초기서부터 이제 커피가 생산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굉장히 유명한 커피가 있죠. 모카자바 블렌딩이라고 해가지고 예멘 지역의 모카 커피와 아시아들의 자바커 블렌딩 해가지고 모카자바 블렌딩 해가지고 묵직하면서도 감칠맛 많이 돌면서 그 다음에 바디감도 있는 초콜릿 맛도 있는 모카 커피가 초콜릿으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모카자바 블렌딩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고, 그 다음에 이 이름을 딴 프랜차이즈들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바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이름이에요. 자바 스크립트라고 해가지고. 근데 이 자바 스크립트라고 이름을 진 게 이 프로그래밍 회사 제임스 고블린이라는 사람인데, 고블린이라는 사람들이 이 자바 커피를 즐겨 먹었다고 해가지고 이 프로그램 이름을 자바 스크립트라고 썼습니다. 자바 스크립트를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커피가 ITU 산업과 연결도 좀 된다, 영감을 이끌게끔 만드는 커피다. 그 다음에 그 커피, 유럽의 커피 부흥이 모카자바 블렌딩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문학이나 이런 것들이 보면은 이 블렌딩을 예술가들이 많이 먹고 영감을 떠올렸던 커피 중 하나예요. 그래서 모카자바 블렌딩 해가지고 저희도 인도네시아 커피끼리 과일향 나는 것과 초콜릿맛 나는 것과 이 자바 커피를 블렌딩을 해가지고 만들어 볼까 생각 중이고요. 왜냐면 이 커피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자바 지역 커피는 수마트라 커피와 좀 다르게 바디감은 수마트라보다 조금 약하지만 향신료 향이 좀 더 많아요. 향신료 향이 많다라는 건 끝까지 오는 향미가 굉장히 좋고 진하다. 그 다음에 에스프레소 블렌딩으로 많이 사용될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가게 되면 그 자카르타 이런 데 가면은 자바 커피들이 많이 소비가 되는데, 현지에서 프랜차이즈 형식이나 일단 일반 개인 카페에서 먹다 보면은 자바 커피가 가진 아이스 아메리카노 있어요. 인도네시아 사람들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꽤 먹는 편인데,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으면까지 오는 향미들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독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뭐랄까 또 생각나게 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커피예요. 우리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으면 물 대신 먹기 때문에 그런 느낌까지는 못 받고 그냥 쓰고 그냥 깔끔하고 끝난다. 이 깔끔하고 끝난다라는, 여기서 끝나면은 왜 그러냐면은 콜롬비아 커피가 베이스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브라질 커피나 콜롬비아 커피가 그냥 대부분 향 끝에 맛이 없어요. 애프터 테이스트 맛. 인도네시아 커피는 베이스를 쓰면은 애프터 테이스트가 확실히 있거든요. 근데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먹어도 코끝까지 오는 향신료 향이 있는데, 그 커피가 이 자바 커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커피를 베이스로 쓰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맛이 끝에 향미가 좀 감돕니다. 근데 이제 뭐 다른 거랑 막 섞어 먹으면 그런 향미까지는 못 느끼는데, 그 입안에서 계속 향미가 맴돌고 커피 중 하나가 이제 자바 커피라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고급 커피가 향신료 향이 많았어요. 인도네시아 커피가 이제 고급 커피 중 하나로 인식되면서 여러 가지 가격이 비싸고, 지금도 일본에서는 인도네시아 커피를 최상 등급의 커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 스페셜티 커피가 이제 과일향으로 빠졌잖아요. 과일향이 빠지다 보니까 인도네시아 커피가 약간 밀리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또 대중적으로는 10맛 없는 커피 중 대표적인 건 브라질이겠지만, 고급스러운 10맛 없는 커피는 두 번째로는 인도네시아 커피입니다. 자바 지역 커피는 수마트라보다 신맛은 조금 있지만 향신료 향이 좀 더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흙내음 없는 게 장점이에요. 수마트라 커피는 바디감이 진해가지고 흙내음이 가끔 있을 수 있는데, 자바 커피는 흙내음이 덜한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바를 중심으로 동부와 서부가 이렇게 나눠지는데, 서부 자바가 옛날에 그 인도네시아 식민지 시절에 커피가 재배됐고요. 동부 자바인 콩이 최근에 대량으로 생산되는 지역이고, 이 커피는 예전에 저희가 서부 자바 프리앵거에서 주로 수입했다면, 지금 이 콩은 동부 자바에서 처음으로 수입 동부 자바 콩이고요. 그 동부 자바 콩이 좀 더 콩이 작은 것 같아요. 이 지역 콩은 고도가 높진 않거든요. 900에서 1500m 사이에요. 자바 웨터 프로세싱의 커피는 이때 갈변됐을 때 향을 맡아보면은 단향이 많이 올라와요. 이 커피도 마찬가지로 단향이 많이 올라올 뿐만 아니라 양파 같은 향, 우리가 양파가 매운데 그죠? 구우면은 달달하잖아요. 그런 향들이 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이 양파가 매콤한 향이 있는데 얘도 매콤해요. 그래서 중미 지역의 고급 커피가 이런 느낌이 나는데, 그 커피를 사려면은 생두 가격이 2만원이 넘거나 만원 후반대인데, 얘는 같은 등급의 커피인데 만원에서 조금 넘는 정도거든요. 만원 중반 정도 되는 커피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가성비가 좋은데, 일반적으로 10만 원 넘는 커피로 따지면 또 가성비가 안 좋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이제 많이 수입이 안 되고, 저희랑 뭐 몇몇 회사들만 이제 갖고 오는 커피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이제 아시아 계열 커피로 블렌딩 해가지고 쓰려고 하고요. 그냥 일반적인 커피보다 가격이 좀 비싸기 때문에 저희 원두 가격이 조금 비싸긴 한데 지금은 다른 데가 많이 올라가지고 2만원 중후반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납품을 받더라도 2만원 중후반대 커피의 어떤 기준이 이런 커피들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가격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한 번 더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이 자바 커피를 볶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볶아야 되냐면 댐퍼는 약간 닫아놓은 상태로 강한 화력으로 볶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밀도가 크진 않으나 콩이 작기 때문에 화력을 세게 줘야 되는 게 있고, 웨터 프로세싱이라는 이 독특한 인도네시아만의 프로세싱 때문에 일단 화력은 세게 주고 1팝이 오더라도 화력을 줄이지 않고 좀 강하게 주는 방식을 취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 커피가 가지는 특정한 향미는 굉장히 묵직한 향신료 향이기 때문에 로팅 프로파일이 일반적인 커피 미보다는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향신료 향을 극대화시키는 로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태우더라도 약간 덜 볶더라도 강한 화력으로 달달 볶듯이 볶으면 그런 향들이 조금 극대화돼요. 그래서 커피 추출도 짧은 추출이 굉장히 유리해요, 이런 커피들. 그래서 에스프레소가 굉장히 좋고요. 길게 추출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원치 않는 나무나 뭐 이런 향신료 향, 너무 진하면 안 좋잖아요. 향신료 향, 그런 향들이 좀 나오지. 길게 추출하는 것보다는 짧게 추출하는 것이 굉장히. 그리고 이 커피는 유효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인도네시아 웨터 프로세싱은 이 맛있는 상태가 굉장히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소비하면서 유통시키는 게 굉장히 유효한 커피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팝이 터졌고요. 팝이 간헐적으로 터지는 거 보니까 이 커피도 어떤 프로세싱이나 이런 것들이 일괄적으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각 농장마다 이루어져가지고 콜렉터가 수입해가지고 갖고 온 커피라는 거. 열 에너지가 속까지 잘 침투하기 위해서는 이 프로세싱이 굉장히 중요한데 얘네는 프로세싱이 달라가지고 화력을 세게 주더라도 내가 이걸 볶았는지 안 볶았는지 애매모호한 상태의 겉모습이 유지될 때가 있어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프로세싱 때문에. 그러니까 고민 없이 그냥 볶으시면 되고요. 원하는 온도에 맞춰서 배출하시면 되는데 기존보다 조금 더 볶는다, 아니면 에너지를 좀 더 많이 준다, 아니면 시간을 좀 더 준다, 1팝일 때 화력을 줄였다면은 타이밍을 좀 늦게 줄이시면은 아마 그런 타이밍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217도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20도에서 터질 건데 11도 정도에서 한번 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팝 직전이 여기서 좀 더 가면 2팝이 터질 것 같아서 제가 1도에서 배출했고요. 그러면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에스프레소로 커피를 파는 매장들이 커피를 맛보면 정말 맛있다 이런 생각을 할 거거든요. 일단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커피를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네요. 그러면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